녹화 시작. 역시 문제풀이 위주가 될 건데 저번에 한 거보다 살짝 어려울 수도 아닐 수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훅훅 넘어가진 않고 뒤쪽은 조금 넘어갈 건데 일단 아마 익숙한 문제일 것 같아서 일단은 2번을 먼저 해볼 건데 하기 앞서서 개념 딱 이거예요. 극한이 존재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에서 극한이 존재하면 a 플러스 fx 우극한하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좌극한이 같으면 된다. 이건 다 아시죠? 이게 극한이 존재한다. 아시죠? 설마? 이거 아시죠? 그리고 그 외에 개념은 딱히 없어요. 이제 문제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번을 풀어봅시다. 그리는 게 일이네. 볼게요. 천천히. 극한이 존재한다. 그럼 우극한 좌극한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 그다음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하나씩 하면 되고 0 플러스인데 fx를 보니까 0 플러스 우측에서 오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반영했다고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k 그리고 여기는 우극한 하니까 3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3k. 좌극한은 0 좌극한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오니까 2에 가까워지고 fx 부분은 k는 그대로 있고 gx가 뭐에 가까워지냐면 1에 가까워져요. 둘이 같으면 되죠. 넘어가면 2k는 넘어가면 3, k는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 계산 틀림 얘기해 주세요. 저도 지금 맛이 가 있어가지고. 네. 아침부터 계속 비는 시간이 없이 계속. 메아리인가? 내 목소리가 두 번 들리는 것 같지? 두 번 들리는 거지? 어쨌든 네. 아니 원래 좀 오늘 정신이 없어. 뒤에 또 확률과 통계 수업은 정신이 없으면 진짜 막 난리 나요. 머리 생각하는 거라서. 네? 슬퍼요?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을 슬프니까 우극한 자극한을 따지면 돼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도 똑같아요. 그냥 우극한 자극한을 따지면 돼요. 원래 그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을 딱 존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극한 자극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쉬운 문제야. 멋대로 풀면 되지만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 3번 해볼게요. 오히려 3번이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어디요? 여기 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힘나요. 3번. 이미 지금 났어요. 바짝 났어요. 정신 차려야겠다. 네. 자, fx. 이거 그리는 게 너무 일이네. 이거나 좀 그려주시는 것도. 너무. 이거 답 하나 하려고 뭘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거? 난리도 아니다. 이건 안 그리고. 여기로 써보았더니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사양하겠어요. 벌써 풀었어요?
오, 빠르군요. 틀렸을 수도 있어. 좋아요. 그런, 경고만. 아니, 원래 정시 공부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할 때는. 틀리면 어때? 당당하게. 그래요. 당당하게. 그럼 다시 봐요. 네, 좋아요. 틀리면 어때요? 아, 근데 이 그래프가 필요하네, 이거는. 자, 볼게요. 일단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좀 상황이 다른데, 물론 둘 다 굳이 따지면 합성 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 함수 극한. 표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F하고 F에다가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냐면 1 마이너스가 들어온다. 뜻은 1보다 조금 작은 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걸 매번 쓰기가 귀찮아서 우리가 인지하기 좋게 이렇게 썼어요, 일단. 1 자극한인데 일단 이 친구를 이 함수 fx를 보고 1이 어딨죠? 1이 여기죠? 좌측에서 오는데 이 좌측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때 이 값이 1이 돼요. 그래서 F1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F1이 된 건 된 건데 이게 진짜 1인지 합성될 때는 1보다 큰 쪽에서 1을 1로 이렇게 슬슬슬 내려와서 1보다 1에 가까워하는 저점 1보다 큰지 1보다 밑에서 함수값이 와서 1보다 작은지 이런 걸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완전히 1이라는 높이에서 1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1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극한으로 시작했지만 한번 받아줄 때는 함수값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F1은 여기 색칠이 여기 돼 있죠. 2가 돼요. 그래서 앞에 건 2가 돼요. 이런 걸 안 헷갈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데, 자, 음의 무한대인데 이걸 양의 무한대로 바꿔도 좋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게 음의 무한대가 되면 일단 얘가 어마어마하게 음의 무한대예요. 그래서 1 따위는 의미가 없고 이건 엄청나게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밑에가 음의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0에 가까워질 거예요. 분모가 무한대가 된다는 건 절대값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건데, 근데 이 음의 무한대인데 0에는 가까워지는데 원래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굳이 따지면 부호는 플러스예요. 왜냐면 얘가 음의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해서 플러스가 된다. 즉 이 결과는 마이너스 2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크다.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이 친구 0에 가까워져서 여기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그 뒤에 붙은 이 아주 작은 것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호만 따지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러면 0에 가까워진 0보다 좀 작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다. 혹시 이게 헷갈린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뒷부분 마이너스 여기다 먹여요. 이렇게 이래도 돼요. 여기 마이너스였던 건 제가 플러스로 갖고 마이너스 2 안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그러면 이게 음의 무한대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거 양의 무한대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이건 어차피 양의 무한대고 그러니까 이건 0에 가까워지는데 어쨌든 부호는 플러스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좀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우극한 우측에서 오면 높이는 2가 돼서 이쪽도 2가 돼요. 2 더하기 2는 4가 됩니다. 이해 될까요? 안 되나요? 얘기해 주세요. 안 되면. 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4번 해봅시다. 4번. 좀 혹시 쉬우신 분도 있을 건데 뒤로 조금 어려워질 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쉬운 걸 하고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4번 나머지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 네. 무한대로 갈 때 네. 부호에 저렇게 네. x가 있어서 네. 0 되는 거를 네. 거를 0 플러스로 해서 더 했었나요? 원래?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0이 된다고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0 플러스 0 마이너스 알아야 돼요. 봐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뭐 돼요? 0으로 갈 때요. 네. 맞네.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우극한 자극한이 달라요. 값이. 이게 0 플러스면 이게 0에 가까워서 이게 무한대는 맞지만 부호는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양의 무한대가 돼요. 만약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건 0에 가까워서 이게 무한대는 맞는데 0 마이너스라는 얘기, 0보다 조금이라도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네요. 부호가 마이너스인 상태로 무한대가 돼요. 이거 이해되나요? 이걸 다시 써보면 그래프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그린 게 y는 x분의 1이에요. 자, 0 플러스 우극한 무한대, 좌극한 음의 무한대. 네. 그럼 마찬가지로 자, 이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0이죠. 이 0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굳이 따지면 x가 무한대라는 거 오른쪽으로 하는데 그래프 따서 오른쪽으로 샥 가면 0이라는 높이에 엄청나게 가까워지겠죠? 근데 어쨌든 0보단 위에 있잖아요. 만약 이게 어딘가 합성된다면 0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진짜 0은 아니에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자, 4번 볼게요. 4번은 지금 딱 봐도 뭐냐? 우극한이 큰 거를 찾아야 돼요. 우극한이 친 거. 그래서 우극한이 더 큰 거를 찾아보니까 딱 봐도 마이너스 1 말고는 없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면 뒤에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4번. 자, 리미트 x가 a-fx가 크다.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얘네들이 일단 크다. 어느 쪽이 크다라는 거, 이거 이름이 뭐냐면, 이거 이름 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부등호. 부등호는 무슨 뜻이냐면 양쪽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으면 어느 쪽이 크다는 얘기인데, 같지 않다? 둘이 같을 때가 뭐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은 최소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가운데 뻥 뚫려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더 쉽게 볼 수 있는 건, 그냥 연속이면 당연히 극한이 존재하죠. 그래서 연속된 곳을 굳이 우리가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후보는 마이너스 D냐 1이냐. 참고로 어디를 쳐다본다는 x를 얘기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7곳과 x가 1인 곳이 둘 다 뚝뚝 끊겨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므로 앞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1이 되고 뒤에는 f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이니까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앞에도 1, 뒤에는 마이너스 1, 0이 됩니다. 맞나요? 네. 자, 이제 조금 이제부터 어려울 거예요.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6번 해볼게요. 6번. 이제부터 진짜 집중해주고 시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이제 천천히 보세요. 급하게 풀 필요 없어요. 6번입니다. 6번. 그랬네. 6번. 네, 6번, 6번. 네. 생각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건 아니라서. 어차피 쉬운 걸 수도.
자, 한번 봐볼게요. 혹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맞은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좋아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위에 식이 있었죠. 식이 되게 자세하게 있고 여기 그래프까지 있는 거는 친절한 문제예요. 진짜 친절한. 그래프도 있고 식도 있고. 그래프 쪽에 많이 좀 무게 중심을 가져가고 필요할 때 이제 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더 이상 2가 되는 곳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때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생각. 먼저 들어가는 생각. 얘랑 만약에 연속이거나 아니면 그냥 우극한 좌극할게요. 얘네들이 같을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은 곳에서. 왜냐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딱 두 군데 빼고 1하고 3을 빼놓고는 전부 죄다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을 거라고요. 결국 얘랑 같을 거고 심지어 연속이면 함수값도 같을 거니까 FA랑 얘도 FA니까 이 FA가 2가 되는 곳, 즉 FA가 1이 되는 곳을 일단 찾으면 돼요. 연속이면서. 만약에 연속이라면 여기 지금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연속이거나 아니면 아예 불연속이거나 연속이거나 불연속이거나. 근데 여기는 극한이 같긴 같네요. 여튼 일단 만약에 연속이다라고 하면 좌우 말고 연속이라고 하면 얘랑 얘가 어차피 FA로 똑같을 거예요.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같으니까 1이 되는 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높이가 1인 곳. 자, 그거 보면 자, y는 1이에요. 이 친구 지금 연속이면서 1이죠.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1일 거라. 1 더하기 1은 2.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1이니까 연속이니까 어쩔 수 없죠. 1 더하기 1은 2.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연속이면서 높이가 1이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1.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일단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문제 풀 때 처음에 보였던 게 이거겠죠? 남은 게 이제 1, 3이죠? 1, 3을 보면 1, 3 말고 나머지는 검토가 다 됐어요. 1, 3 말고 나머지는 연속이잖아요. 무조건 얘네들이 같으니까 결국은 둘이 더해서 2다? 그럼 똑같은 거 더했으니까 얘가 각각 1인 거죠. 함수값 1인 걸 지금 다 찾았고 결국 1을 보니까 1은 우극한, 좌극한이 0, 2 더하면 2가 되죠. 그러니까 1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 여기는 이 친구, 여기는 이 친구 뿐만 아니라 1도 가능하다. 3은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같지만 2니까 2 더하기는 4니까 얘는 탈락.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잘 푸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되게 잘 푸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꽤 어려운 걸로 그 항목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거기 데이터가 맞는 건 아니겠지만 7번 한번 해볼게요. 잘 하고 있어요 지금. 7번은 조금 어려워요. (7번입니다) 7번 천천히 6번과 달리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는 게 맞아요. 이거 시간 충분히 주시는 네. 왜냐면 이 종류 중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 이거 풀기 위해서 앞에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잘못 그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뭐야? 이차함수의 직선이에요. 참. 이보다 작을 때니까 저쪽을 그려야죠. 어? 아, 다시 네. 지우고 시간 충분히 7번 그렇죠.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 힌트요.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위에 걸 그린다는 얘기죠. 밑에 건 몰라요. 그린다면 직선이니까. 이렇게 범위가 있는 걸 그릴 때는 이걸 그리긴 그리지만 이제 2라는 곳을 체크를 해야 돼요. x가 2인 걸 체크한 다음에 그거보다 어느 쪽을 그릴 거냐면 아니죠. 작다니까 왼쪽이죠. 왼쪽만 살아남았어야죠. 그죠? 둥글게. 네, 그래서 끊어줘야죠. 거기서. 알것 같은데. 힌트는 6번 하고 풀이가 비슷한 구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좀 6번을 생각해 보세요. 요거까지 해보면 좋아요. 참고로 이건 어떤 사람은 쉬운 사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딱 중간 정도 되는. 수능장에서 또는 모의고사 때 이런 수준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근데 6번이 힌트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요. 6번 아까 풀 때 풀이를 기억해보면 우리가 이쪽에 뭘 그려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걸 그려야 되죠. AP 부호를 아예 모르는데. 맞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ax 플러스 b는 일단 뭐냐면 직선인 것까지는 이해되나요? 그럼 막 그려봐요. 그래야 뭔가 풀릴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시작 안 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문제들 보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될래나? 저렇게 되면 될래나? 아, 이 조건이 뭐지? 이렇게 해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알 것 같은데 머릿속에 꼬여서 지금.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아니요. 아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 풀고 계세요? 다른 분들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일단 저 같으면 이거는 꼭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그린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자신 없으니까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X축, Y축 하지만 어지간하면 안 그리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아, 물론 이제 문제 풀다가 헷갈리고 이게 그리는 게 안정감을 주긴 해요. 굳이 안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저는 이런 걸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려요.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은 이걸 그리는데 얘가 0일 때가 꼭지점이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톡. 그리고 꼭 나눠져 있을 때는 이제 여기 이걸 그릴 건데 일단 여기다 2를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5가 돼요. 그리고 여기 등호 있으니까 여기 색칠이에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 높이는 5다.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1이 되겠죠. 요거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자, 쓸 수 있는 걸 최대한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얘 6번하고 7번 난이도 차이는 꽤 나요. 꽤 많이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단계를 다 거쳐서 온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고 이쪽은 이제 뭐냐면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이거는 하나도 안 알려준 거예요. 아니지, 직선이라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어떻게 직선이 여기 쭉 그려질 때 예를 들면 뭐 연속하게 그려질래나? 어떻게 그려질래나? 모르는 이 상태에서 요걸 볼게요.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6번 풀이랑 비슷해져요. 여기 좀 잘 좀 들어봐 주세요. 아까 제가 이거 할 때, 얘가 우극한 자극한인데, 지금 그래프까지 그려준 이 친절한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두 군데 빼곤 다 연속이죠. 그럼 두 군데 빼곤 얘네들이 같잖아요. 연속이니까. 그래서 연속인 곳에서 결국 둘이 더해서 1인 걸 찾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함수값이고 이거 우극한이잖아요. 이 그래프는 2에서 말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에요. 100%. 2에서도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리든. 근데 내가 어떻게 그리든 이 직선도 1차 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2차 함수도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간,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에서 연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랑 같다면 첫 번째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만약에 같다면 그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둘이 더해서 똑같은 거 더해서 사니까 2가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속인 곳에서 2인 곳에서는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서 2 더하기 2가 된다. 그러니 아직 이쪽을 모르지만 여기만 단독으로 해볼게요. 2는 이 정도 있겠죠, 높이가. 여기가 y는 2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 어쨌든 이 친구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는 2 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는 2 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일단 2고 그리고 우극한도 2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연속 함수니까 연속은 함수값 우극한이 같죠. 하나 찾으시죠? 또 있죠, 바로 옆에. 여기도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1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지민씨 여기까지는 알아냈을까요? 혹시 안 들었나요? 좋아요. 풀고 있어요. 영상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셨어요? 두 분 이해되셨어요? 아까 여기랑 비슷하다고요. 다시. 이거 괜히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함수값과 우극한이라는 것 자체를 줬다? 그럼 연속인 곳에서는 얘네들이 같겠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대부분의 공간에서 연속이에요. 특정 공간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면 일단 이 두 군데는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네 군데에서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네 군데라고 하면 또 연속인 곳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직선을 여기 만나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그 직선이 아니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든 하여튼 여기 지나가는 곳 한 군데 정도는 만들어지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럼 아직도 부족해요. 4개래요. 직선은 어차피 2가 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되면 막 100억 개도 넘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모자란 한 개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더 이상 높이가 2인 곳은 없어요. 2차는 원래 두 군데가 끝이고 직선은 한 군데밖에 못 나와요.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곳에서 나오면 돼요. 이해될까요? 불연속인 곳에서 이거 만족해주면 기가 아니라 힘들게 4개를 만들 수 있다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갈게요.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을 수 있어요. 아니 같을 수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같을 거라고요.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2라는 것 빼고는 전원 다 얘네들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2일 때는 일단은 답이 돼요. 알파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려진 이 흰색 부분만 봐도 2라는 높이에서 벌써 2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은 뭘 그리느냐?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직선을 그려서 2가 되는 곳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쉽게도. 어떻게 그려도. 그러면 오케이 하나 더 추가했어. 하지만 4개래요. 그럼 이 남은 한 개는 어쩔 수 없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 불연속인 곳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연속인 곳이 2인데 자, 이걸 써볼게요. f2 더하기 리미트 2x는 2 플러스 fx가 그러니까 4라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요 식을 내가 2를 배치해서 썼어요. 그럼 f2는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f2 얼마죠? 5라고 나와 있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5죠.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우극한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 직선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직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높이 가야 돼요. 빨간색. 자, 일단 직선이 여기 지난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마이너스 1, 여기, 이 정도, 여기 1이니까 여기. 물론 색칠은 못 칠해요. 아쉽게도. 여기 등호 없어서. 하지만 이렇게 되는 우극한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돼서 함수값이 5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4가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될까요? 자, 4개 발견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거 4개 다 합치면 8이래요. 근데 마이너스 1하고 지금 1은 우리가 알죠? 둘이 더하면 얼마죠? 0.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라고 우리가 밝혀냈냐면 2라고 밝혀냈죠. 마지막 이 친구는 뭘 수박이냐면 이거 4개 더해서 8이니까 이게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에서 높이가 얼마 돼야 돼요? 이 직선이?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6,2도 또 지나야 돼요. 물론 이제 F라고 썼지만 저 이 직선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6A 더하기 B는 2. 그래서 위로 빼버리면 4A는 빼버리면 3. A는 4분의 3. A가 4분의 3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2분의 3이고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5. 맞나?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5 맞구나. 2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B랑 둘이 더하면 4분의 3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돼요. 알겠어요? 네. 지금 요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이 또 끊겨서 이제 다른 얘기 할 거예요. 한 챕터가 끝났어요. 한 4분의 1 지점이 지금 도달했는데 앞에서부터 좋아요. 앞에서부터 지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는데 본인이 쉽게 풀었던 게 있을 거고 어디서 조금씩 막혔던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긴 맞았는데 설명하고 좀 달라서 애매했던 부분이 있을 건데 특히 6번을 보고 이해가 되고 7번까지 오면 이런 거를 맞을 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변형해도 거진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100% 4점짜리예요. 우리가 수능에서 모의고사 4점짜리 일단 맞고 본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 했어요. 천천히. 근데 이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기서 개념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극한이 존재한다, 우극한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사실 연속을 땡겨왔죠. 어차피 한 번이 다음 주에 연속을 할 건데 비슷한 느낌의 거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연속일 때, 아닐 때, 불연속일 때,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방식.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X축, Y축 안 그렸잖아요. 그려도 사실 상관없죠. 당연히 상관없어요. 괜히 한 얘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안 그릴 것 같다. 저는 X축, Y축 언제 그리냐면 여기가 만약에 X가 0보다 작을 때 크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필요하니까 두 번째 절대가 비슷하면 무조건 그려야겠죠. Y축을. 그게 아니면 굳이 그게 방해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거 그리면 돼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 뭔가 종교적인 의미로도 십자가를 그리든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마음에 그 종교가 아니라 이게 왜냐면 이게 X축 Y축 그리면서 뭔가 좀 마음의 안정을 얻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다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 따라하시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제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극한에 대한 어차피 극한은 극한 계산인데 자 두 번째 개념이에요. 여기 봐주세요. 두 번째의 개념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부정형 계산 중에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a로 갔을 때 fx분의 gx가 있을 때 분수 형태가 나올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하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나는 0분의 0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특히 0분의 0꼴이 그냥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뭘로 우리가 인지하면 되냐면 최소 수투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다항식하고 다항식이 위아래 있을 거예요. 차수가 있대요. 둘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이게 의미 있으려면 일단 차수가 둘이 같다. 위아래 차수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겠죠. 물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다를 거면 위에가 크면 안 돼요. 위에가 크면 그냥 무한대 되고 끝나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우리한테 문제로 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밑에가 아예 크거나 아니면 어지간하면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위아래 차수가 같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있는 차수의 개수만 남고 나머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걔네들은 0이 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에서 없죠. 이건 많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2x제곱분의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 무한대 보내면 그냥 뒤엔 됐고 맨 앞에 2분의 3. 자, 두 번째 개념 0분의 0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게 어디로 갈 거냐면 미분으로 가죠. 그래서 한 가지 연습을 좀 해볼 게 있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2는 3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갖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f1이 뭐냐 그러면 얼마죠? f'1이 얼마죠? 하면 얼마죠? 요거 정도는 세팅을 해놔야겠죠? 많이 나오니까. 왜 그런지 얘기해보면 일단 1로 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0에 가까워지는데 3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분모 0 되면 이거 대폭발이에요. 무한대가 되는데 3이 쓰여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분자 마찬가지로 분자도 0이 된다.
그래서 이게 1로 갔을 때 0에 가까워지니까 F1은 2라고 쓸 거예요.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지만 이렇게 쓰겠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에서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F1이 2니까 우리가 2 대신에 F를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고요. 얘가 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쓰고 나니까 너무 예쁘게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이따 쓸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냥 위에다가 얹어서 x- 있으면 위에도 어쨌든 0분의 0꼴이니까 위에 x-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인수분해 하고 그 인수분해가 되면 0분의 0꼴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문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이걸 알아야 되니까 하나 했고 대신 0분의 0꼴은 위에 인수가 x- 1로 갔는데 0이 됐다 그러면 위에도 x- 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약분되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되겠다. 말은 길게 했지만 일단은 요걸 아는지 몰라서 11번 해볼게요. 11번. 크게 두 덩어리 하고 쉴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덩어리예요, 이게. 아, 네, 11번. 딴 거 풀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11번. 이게 의미하는 거 아시나요? 네, 뭘 집어넣어도 이제 그렇게 될 건데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x는 4의 대칭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x는 4의 대칭. 왜 그런지 이따 칠판에 설명했지만 x는 4의 대칭. 제일 중요한 힌트는 이거거든요. 이차 함수라는
그걸 반영해서 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여러 가지를 풀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문제로 2차 함수가 걸렸는데 2차 함수는 진짜 되게 많은 3차 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트에서 2차 함수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차라는 말. 그리고 첫 번째 힌트만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보면 이거는 x는 4의 대칭이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2차는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어쨌든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축이 대칭하니까 결국 대칭축이 4라니까 여기가 4 또는 이렇게 4가 돼요. 이 얘기까지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저번에 수업했던 4차 함수에서 이런 게 있었죠. 4차 함수도 대칭할 수 있어요. 4차 함수 대칭할 때 어떻게 생기냐면 당연히 양쪽에 축이 똑같아야 돼요. 높이가. 대칭하게. W처럼 완전하게 축이 똑같아야 되는데 일단 이게 왜 대칭이냐라고 얘기한다면 x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하나는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면 여기가 4라면 4에서 x만큼 옆으로 간 게 4 마이너스 x고 4에서 똑같이 x만큼 간 게 4 더하기 x일 건데 이 x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여기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높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함수값 높이가 같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높이가 여기 찍히면 여기도 조금 더 가서 똑같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히면 똑같이 이렇게 찍혀야 되는 양쪽이 대칭하게 생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어쨌든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4다 가지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다이렉트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fx는 ax 제곱 마이너스 8ax 더하기 c 가운데가 마이너스 8a라는 걸 바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바로 그냥 보자마자 사이대칭이니까. 근데 그게 좀 어렵다면 두 번째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서부터 순서가 없어요. 사이대칭이니까 이게 어쨌든 꼭지점에 물론 이렇게 생긴지 이렇게 생긴지 몰라요. 꼭지점에 x좌표가 4니까 여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이걸 q라고 한다면 fx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 x-4의 완전 제곱 더하기 q. 그래서 이걸 좀 전개하면 a x제곱 마이너스 8ax 더하기 16a 더하기 q가 되는데 이건 복잡하시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알 수 있다고요. 마지막 이게 다시 얘기지만 대칭축인데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참 좋아요. 대칭축은 원래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 있을 때 대칭축은 외워줘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안 외우고도 이거 알 수 있는 사람도 외워요. 이거 외워놔야 돼요. 대칭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요? 이 값이 4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8a. 요 b 자리에 마이너스 8을 넣어야 돼요. 자, 그냥 쓰든 이렇게 해서 이걸 전개하든 아니면 이렇게 넣든 다이렉트로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전개 안 하고 풀어도 되냐?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풀려요, 풀리기는. 어쨌든 중요한 건 미지수가 이 힌트 하나만으로 미지수는 2개로 줄여야 돼요. 원래 A, B, C 3개지만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게 뭔지 알죠? 요 2개. F2는 0이다. 와, F'E는 1이다를 가지고 뭐 여기다가 이제 2번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연립해서. 이해될까요? 이게 숙달되고 훈련되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뭘 선택해도 상관없고 이거 제가 쓴 거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돼요. 그만큼 2차 함수는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요. 근데 자신감 있게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써서 시작하면 돼요. 이거 써서 하면 됩니다. 최소한 대칭축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b다. 이 정도 외워줘야 돼요. 지금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제 연립해도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 이것까지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2차 함수니까요. 꼭 이런 거를 이게 나는 이거 도움 안 돼. 그냥 연립하면 되는데 왜 이선 이결력을 안 들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대칭축이 4인데 4가 대칭인데 2 넣어서 0 됐어요. 그럼 어디도 0 되냐면 6에서 0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든 뭐 이렇게 생기든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fx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x-2, x-6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A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이 노란색을 아예 안 쓰고 노란색 안 쓰고 그냥 4의 대칭인데 2에서 0대? 그럼 당연히 4의 대칭하니까 저 건너편 6에서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여기다가 여기 2만 들려면 x에다 2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넣으면 이게 2 되고 여기 넣으면 2 더하기 4니까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f6도 0이 돼요. 그럼 이제 0 되는 게 두 개 있으면 우리가 이 식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f'2가 1이니까 이걸 통해서 a를 구할 수도 있다. 이해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 미분해서 2 넣는 거 좀 계산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쉽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인수가 있으니까 거기 넣으면 0 되니까. 근데 이럴 때, 자, 여기가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럴 때 이걸 미분해서 2를 넣는 것보다 지금 이 식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활용해 볼게요. 빨간색 나왔어요. 이 식을. 이 fx 저기다 그냥 얹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ax-2 x-6이라고 쓰는 순간 미분이고 뭐고 이게 그냥 약분돼서 그냥 여기다가 2 넣으면 마이너스 4a가 1이 돼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게 쉽게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1 맞나요? 쉽게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쓰는 게 무조건 맞는 거야. 물론 알아야 돼요. 당연히 이걸 더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인수가 되면 이걸 미분해서 1을 넣는 것보다 여기다 올리면 얘가 알아서 사르르 녹는데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영상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복습할 게 정말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니까 시간상 이거 두 번째 덩어리는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중간에 쉴게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문제였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다. 2차 함수와 관련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영양가가 너무 좋은. 자, 이제 13번 해볼게요. 13번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13번 한번 봐볼게요. 12번, 13번. 일단 여기서 알려주는 건, 자, 무한대 나왔어요. 무한대별 무한대 그러니까, fx는 최고차항에서가 2인 2차 함수구나. 이렇게 써주죠. 이걸 어떻게 보면 얘로 그냥 1 넣어서 0이고, 미분해서 1 넣으면 3이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1 넣어도 되지만, 미분까지 해서 4x 더하기 a에다가 1 넣으면 1 넣으면 3이 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4 더하기 a가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자, a는 마이너스 1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1 넣어서 0이니까 1 넣으면 2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0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이제 fx가 완성됐고 3 넣으면 9, 2,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14가 돼요. 이렇게 풀었나요? 이렇게 푸셨나요? 이렇게 푸셨나요? 이렇게 푸셨나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잘했어요. 12번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12번 그냥 제가 풀 건데 이거 왜 굳이 풀라고 그러냐면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연습하면 다 되는 이렇게 특별한 애는 아니에요. 근데 왜 얘를 풀었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괜히 안 꼬인다고요. 여기 보면 3차라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줬고 딱 보니까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F0은 0이고 F'0은 1이에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F1은 0이고 F'1은 1이에요. 이거 이해될까요? 일단 이것만 봐도 1 넣어서 0 되는데 여기 1 됐으니까 0분의 0 꼴해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다 1 넣어도 0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게 미분계수가 되니까 1. 이해될까요? 똑같은 의미로 x분의, 그러니까 0 되니까 이것도 0 되니까 F0은 0, 0 넣어서 0 되니까, 이거 미분계수 이것도 F'0도 역시 1.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식을 쓸 때 이렇게 했다면 뭐가 좀 좋냐면 이게 좋아요.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하고 이 네 개를 먹여버리면 풀기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없냐? 인수가 여기 보니까 두 개나 인수가 있어요. 두 개나. 0 돼서 0 되고 1 넣어서 1 되니까 이거는 너무나 x랑 x-1을 인수로 갖는 걸 너무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수정리라 그래요. 3차에도 0 넣어서 0 됐고 1 넣어서 0 됐어. 그럼 벌써 1차, 1차에서 2차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모르는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다음에 이렇게까지 써놓고 나서 이거 하잖아요. 되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를 쓰기보다 빨간색을 쓸게요. 이걸 그냥 여기다가 얹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이걸 여기다 얹을게요. 그럼 x랑 x가 약분돼서 x-1 ax 플러스 b만 남고 약분됐으니까 그걸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1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 얹으면 자, 요 위치에 이게 있다고 쳐볼게요. 요 위치에 이게 있으면 얘랑 얘가 서로 약분되겠죠. 그럼 얘만 남아서 x, ax 플러스 b가 있고 이때 x를 1로 보내면 그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미분을 하지 말고 그냥 올려서 약분 사르르 놓고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미분보다 낫잖아요. 미분하기 귀찮지 않아요, 이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이거 힘들잖아요. 말하기 힘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0을 넣으면 여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b가 1이네. 와, b는 마이너스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요. 1 넣으면 이건 1이고 그럼 a 더하기 b가 1이네. 아까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구나. 하면 여기다가 2하고 마이너스 쓰면 벌써 fx가 완성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편한 게 이거죠. 매번 똑같이 하는 게 처음에는 쉽겠지만 그래도 다항함수에서는 이렇게 극한을 올려서 바로바로 약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실전에서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는 게 좋은데 이게 얘가 원래 정석풀이에요. 심지어 정석적인 게 더 쉬운데 그걸 안 하고 어떤 하나만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돼. 이 정도 레벨에서 이런 걸 연습하라고 해서 요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부터 요 다음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부터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쉴지를 좀 고민해 볼게요. 15번 해봅시다. 15번. 15번. 15번까지는 괜찮고 아마도 오우 자, 중간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건 앞에랑 다른 유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거의 비슷하게 썼거든요. 쓰신 거가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게 시작할 때 이 문제 15번하고 딱 시작할 때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으면 그게 조금 좋은데 이건 다항함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써먹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막상 해도. 아,
이게 약간 미적분에서도 나오는 이런 것들 연습을 해줘야 돼. 이런 게 오히려 기본기적인. 오케이, 나이스. 오, 오케이. 오, 야, 말 듣자마자 둘 다. 자, 지금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오, 좋아요. 오, 순식간에 갑자기 수정하더니만 순식간에 답이 나왔어요.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요. 자, 지금 봐주세요. 이찬 씨 봐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특정 유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니까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제가 몰아간 게 아니라 실전에서도 그동안 연습된 걸로 바로 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풀이하는 게 굉장히 기본이에요. 거의 같은 스타일로 쓰셨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건 봐봐요. 저는 이거를 따로따로 하나씩. 여러분이 한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얘는 그냥 두고, 여기 밑에는 누굴 넣을 거냐면, x-1. 요거 붙여주고, 이 친구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왜냐면 얘랑 이제 뒤집혀 있지만, 뒤집혀있는 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 원래 없는 거잖아요. 흰색만 원래 있는 건데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고, 얘도 없던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로 보내면 얘는 2에 가까워지고, 얘는 저기 8에 가까워진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얘는, 이거 2에 가까워진다는데 이거 잠깐 취소. 왜 취소하냐면, 얘랑 곱하니까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는군요. 할 필요가 없었네요. 0분의 0꼴이니까. 물론 해도 상관없었지만, 이게 먼저 보였으면, 요거 둘이 곱하면 x제곱만 있으니까 약분돼서 끝났고, 여기는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돼서 곱하기 해서 16이 돼요. 이 미적분에서 많이 비슷한 걸 하셨을 거예요, 아마. x분의 sin x가 1이고, ln분의 뭐, 하나 나온 김에, 리미트. 근데 거기서는 무조건 극한이 0으로 가는 거 꼭 알아야 돼요. 무조건 0으로 가요. 0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1로 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미적분에서 삼각 극한이나 지수 로그 ln 무조건 치워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억지로라도 t가 0으로 가게. 왜 그러냐? 우리가 배운 게 7개밖에 없어서 그거에 무조건 갖다 끼워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아무도 못 풀어요. 어쨌든 0으로 간다. 그리고 2x 분의 sin 3x ln 2x 1 더하기 7x 2의 5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 sin 3x 밑에는 이게 전부 다 분리 하나씩 따로따로 니네끼리 섞이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써버리고 이렇게까지 써버리면 이 4개를 그냥 쭉 펼친 거예요. 야, 너한테는 3x가 있으면 좋겠고 너 밑에는 7x가 있으면 좋겠고 너는 5x 맞춰주고 너는 뭐 맞춰줄 게 없어요. 그럼 얘가 없던 거니까 얘네들 위에다 써주면 3x와 7x 써주고 얘 5x를 밑에다 이렇게 써주면 그럼 결국 얘랑 약분, 얘랑 약분 되면 원래 거 흰색이랑 똑같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1이 되고 얘가 뭐가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1이 되고 이건 이렇게 약분되면 2, 5, 10분의 7, 3, 21. 그래서 답은 10분의 21이 돼요. 물론 더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펼쳐서 우리가 아는 형태를 끼워 맞추면 되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걸 줬으니 이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하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한 번 더 해봤고 자 이제부터 어려운데 하나만 일단 도전해보고 쉴게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좀 수월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쉬려고 힘들게 풀어도 돼요. 14번 해볼게요. 바로 앞에 겁니다. 앞에 거. 14번 해볼게요. 그쵸, 겁나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상황을 계속 겪어야 이제 공부가 돼요. 두렵지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것도 시간 좀 드릴 거예요. 되게 쉽게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4번입니다. 14번.
앞에 거랑 뒤에 게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고 앞에 건 앞에 거대로 또 해결해봐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윤영 씨는 답의 코앞에 있어요, 이제. 다 정확하게 했어요. 해야 될 것들을 완벽하게 했어요, 지금. 코앞은 아닌가? 문 앞? 엘리베이터 홀 정도까지는 왔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는 다 맞아요, 한 거. 다 꼭 필요한 걸 썼어요. 이건 앞에 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돼요, 앞에 거. 이거 별개예요. 이건 이제 요거에서 힌트 쓰신 건 맞는데, 요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돼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틀렸어요. 못 봤어요. 아, 답을 썼구나. 사실 답을 몰라요, 제가. 모르겠다. 맞나? 비교해볼까? 맞는 것 같아요. 둘이 똑같이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하고 쉽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이게 더 안전하게, 뭐 해보이겠지만, 이런 거 보고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요. fx가 있고, 여기 gx-x 제곱인데, 이것도 2차고 이것도 2차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차수가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x제곱이 돼서 1차가 되면, 이거 무한대 돼야 되는데 1이니까, 얘는 2차니까 여기도 2차 형태가 유지돼야겠죠. 그래서, fx를 일단은 최고 차이계수가 뭔지를 어지간하면 알려줄 법한데, 안 알려줬기 때문에, ax 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점점점. 제가 왜 뒤에를 점점점 처리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차피 우리한테 알려줘봤자 맨 앞에를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거 정도지 그 뒤로는 필요하면 쓸게요. 일단 여기서 미지수를 남발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부분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막 암산으로 해도 좋지만 그러지 말고 얘가 이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gx-x제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역시 ax제곱 점점점 이렇게 돼야 돼요. a분의 a가 돼야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건데 위아래가 최고 차이 똑같아야 1이 되잖아요. a분의 a.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gx는 결과적으로 이게 넘어가면 a 플러스 1 x 제곱 더하기 점점점, 여기가 끝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하는 역할은 이 정도에서 끝일 거예요. 뭔가 놓친 게 있으면 다시 보겠지만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너무 중요한 거, 너무 티를 내고 있어요. 이게 공부를 계속하면 쌓이겠지만 두 개 함수가 빼기가 적인데 여기도 빼기해서 5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gx 빼기 fx가 주인공이라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h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답은 h5라고 해서 문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물론 난 저거 안 해도 풀 수 있지, 이거보다 조금만 구조가 더 어려워지면 저렇게 치환하는 게 무조건 나을 거예요. 다시 두 개가 빼기 함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도 할 수 있으니까 2차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너무 티를 내고 있대요. 굉장히 티를 내고 있어요. 나를 H5로 좀 HX로 바꿔줘 라고 얘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러고 나서 얘를 보니까 결국은 H3은 0이 되고 H'3은 8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쓰면 G3과 F3이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G'3, F'3이
빼면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따로 가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사인을 준 거라고요. 이걸로 우리를 낚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HX를 바꿔오고 못 풀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흐름에 맞게. 그러니까 해야 될 거가 있고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계속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느냐는 그 다음 얘기고.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이용할 건데 HX가 뭐지? 라고 생각해 볼게요. GX에서 여기서 이거 뺄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A 플러스인데 여기 AX니까 결국 HX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구나.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3 넣어서 0이고 미분에서 3 넣어서 8이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미지수 두 개 나왔으니까 저 A, B 있으니까 PQ 볼게요. P, Q. 다시 HX는 GX에서 FX 빼는데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 앞에가 A인데 여기 A 플러스니까 빼면 1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2차고 최고 차이가 1인 1차니까 3 넣어서 0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될까요? 같은 거긴 한데. 네, 맞아요.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봤는데 H로 굳이 안 바꾸고 했죠. 그게 아니라 네. 같은 거긴 한데 네. PQ는 안 먹고요. 네, GX 빼기 FX가 최고 차이 X제곱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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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근데 네, 저거는 분모 X-3 있는데 네. 값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자체를 X-3하고 X-B 훌륭해요! 3을 약분하고 3 넣으면은 제가 훌륭을 너무 빨리 했군요. 더 들을게요, 일단. 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게 좀 간단하게 나오지 않나요? 훌륭해요! 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요 문제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기한 대로 이걸 인수를 한다면 얘랑 약분해버리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분계수인데 지금 이 단원이 아니잖아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문제를 잘 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이따 쉬는 시간 이후에 풀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이런 걸 함부로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쓸 거야, 아마. 그럼 계속 올려서 약분하고 정리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우리는 쉬는 시간. 40분이니까 딱 7시에 시작할게요.